23일 오후 진해신항에서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졌습니다. 부산 항운노조는 사특위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창원에서는 해마다 강소기업을 선정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승강기 시험타워와 산업복합관 착공식이 거창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승강기 허브 도시 조성이 거창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정부의 LH 혁신 방안을 두고 반대의 목소리가 거셉니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과 무소속 도의원들이 구조조정을 철회하라며 반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국내 승강기 산업을 대표하는 도시 바로 거창입니다. 이 거창에서 제2승강기 시험타워와 산업복합관 착공식이 열렸는데요. 세계 승강기 허브 도시의 입지에도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시선 펴주세요. 거창 승강기 전문 농공단지에서 세계 승강기 산업을 겨냥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시험타워와 산업복합관 부지 규모만 8천여 제곱미터, 361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특히 이번 시험타워는 125m, 아파트 42층 높이로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속 승강기 인증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된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부품 안전인증 등 법정 관리도 가능합니다. 기존 102m 타워에선 중저속 시험을 진행하면서 초고속화되는 승강기 산업까지 선도하게 된 것입니다. 승강기 안전 부품 내지는 승강기 모델 등을 안전 테스트를 하는 제2의 시험타워를 마련하는 거고요. 개발 중인 일반 기업들, 주로 이제 중소기업이 되겠죠. 그 사람들이 자사의 제품을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빌려드리고 오픈랩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승강기 산업복합관에는 기숙사와 시험동까지 갖춰 전문 인력 양성과 연구까지 이뤄집니다. 착공식에서 정부는 국내 승강기 산업시장을 위한 거창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승강기 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곳에 지난 2019년 승강기 안전기술원을 설립했지만은 관계 부처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제도를 마련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창구는 산자부에 스마트 승강기 실증 기반까지 구축되면 거창이 승강기 허브 도시의 중심에 설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승강기 플랫폼 구축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 원 규모인데 우리가 추진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난이라든지 또 태풍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승강기 산업에도 진출을 해가지고 그야말로 안전 분야에도 획기적인 발전이 될 것입니다. 승강기 대수 세계 7위이지만 국내 승강기 산업시장은 불과 4조 원. 120조 세계 승강기 산업시장을 잡기 위한 승강기 허브도시 거창의 시험타워와 산업복합관은 내년 12월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성장 잠재력이 있는 작지만 강한 기업을 강소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창원에서는 해마다 강소기업을 선정해서 기술 개발과 경쟁력 강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15곳이 선정됐습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방위산업용 전력 제어 장치를 생산하는 창원의 한 기업. 전기 전자 제어 분야의 설계부터 생산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남기술 우수 벤처기업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3명의 직원으로 문을 연 이곳은 현재 연매출 189억, 70여 명이 근무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전자 제어 장비들을 위주로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제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한 22년 근무하면서 무기체계 개발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가장 잘 아는 분야
국방 분야 제가 일을 하게 됐습니다. 창원시는 지난 2015년부터 성장 잠재력과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창원형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선정된 15곳을 포함해 76개 기업이 창원형 강소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소기업으로 지정되면 1년간 최대 5천만 원을 지원받고 전문가의 기술 컨설팅과 경영 진단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2개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으로 5개 기업이 경상남도의 경남 스타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호황기에 창원을 회복하겠다 하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경제 V턴, 바로 유턴도 아니고 경제가 바로 V턴에서 올라갈 수 있는 그 전력을 다해서 기업들을 지원하고 기업과 함께 힘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구조 고도화 등으로 침체기를 벗어나고 있는 창원 경제. 창원시는 강소기업 발굴로 글로벌 기업 탄생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성장의 디딤돌로 삼을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24일 오후 5시 기준 경남에서 모두 1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김해 6명, 양산 5명, 창원과 진주가 각 2명, 사천 1명입니다. 김해 확진자 가운데 일부는 외국인으로 외국인 모임 관련 확진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날 기준 경남 도내 누적 확진자는 4,545명입니다. 4천만의 대표 어종 가운데 봄도다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지역 어민들이 도다리를 잡기 위해 수많은 배를 띄우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어찌 된 일인지 도다리 구경조차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아침 일찍 사천만을 가로지르는 어선. 부표를 확인하고 전날 설치된 그물을 천천히 건져 올립니다. 이맘때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봄도다리를 잡기 위해서인데 어찌된 일인지 주인공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500m 길이 그물이 끌려오는 동안 단 한 마리의 도다리도 볼 수 없었습니다. 간간히 잡히는 갑오징어나 참소라가 아니면 먹고 사는 것조차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찌끄러기는 말로 물이 세면 말도 못하고 물이 이제 조금 때가 돼서 잠잠하니까 좀 그나마 괜찮고 좀 많이 안 걸리고 많이 떠내려오지. 저 난가 물 펴주면 더 하고 뭐. 찌끄러기 말도 말. 그물을 못 놓습니다. 그때는 안 해야 되지. 다른 곳에 설치된 그물도 사정은 마찬가지. 하루에 500m 그물 3개를 건져 올렸는데 잡힌 도다리는 단 2마리로 그나마도 한 마리는 손바닥 크기입니다. 도다리의 활동성이 한창 좋을 수온이지만 이틀 동안 잡힌 도다리는 2마리에 불과합니다. 원래 사천만은 물살이 세고 바닥에 모래층이 많아 도다리 씨알이 크고 개체수도 많은 곳으로 꼽힙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그물을 치면 하루 수십 마리씩 잡혔지만 해가 갈수록 어획량이 줄었고 올해는 아예 씨가 마른 상태입니다. 실제 예년 이맘때면 바다 위에 어선이 넘쳐났지만 올해는 오전 내내 한 척의 자망어선만 보였을 뿐 나머지는 아예 운항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라리 배를 운항하지 않는 게 남는 장사일 정도입니다. 도다리가 좀 올라옵니까? 이처럼 도다리 어획량이 급감한 데는 기후변화나 바다 쓰레기 탓도 있지만 어민들은 무엇보다 남강댐 방류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대방류 이후 진양호 호수물과 함께 토사류가 쓸려 내려왔고 바다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작년에도 조금 몇 마리씩 올라왔는데 올해는 뭐 작년에 6월달 방류하고 난 뒤에 그 뒤로는 뭐 도다리 구경도 못 했대. 맹물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다 쪽식이 갔는가 뭐 죽어빛는가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도다리잡이 어선들로 넘쳐났던 사천만.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어민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SCS 김현우입니다. 코로나19로 농수산물 수출길 찾기가 쉽지 않은 요즘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동에서 외국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온라인 수출 상담회가 열렸는데요. 특히 이번 상담회에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르는 남해안 남중권 지역 시군 업체들이 참가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전남 고흥의 특산품 유자로 만든 제품을 소개하는 남성. 대상은 화면 속 미국 바이어입니다. 현재 유자차는 건더기가 있지만은 저희들 퓨레는 건더기가 없어요. 옆방에선 업체 대표와 통역사, 캐나다 바이어 간 온라인 3자 대담이 이어집니다. 하동에서 열린 남해안 남중권 수출 상담회 모습입니다. 이번 상담회는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습니다. 서부 경남과 동부 전남, 그러니까 남해안 남중권 지역의 시군에서 28개 업체가 참가해 지역의 우수 농산물을 비대면으로 판매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베트남 등 8개 나라의 바이어들은 남중권 지역 제품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오전엔 농특산물 수출 협약식도 열렸는데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3억 원가량의 제품의 판매처가 확보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막힌 수출길로 하루하루 막막했는데 비대면 수출 상담회로 숨통이 트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행정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상담을 개최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그다음에 또 그 바이어들이 이 제품들을 화상으로 소개를 하면서 그 제품에 만족하고 또 이렇게 샘플 구매도 한다 그러니까 더 기분이 좋습니다. 남해안 남중권 협의 회장이기도 한 윤상기 군수는 앞으로 남중권 관련 인프라를 보다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9개 시군이 단합을 해서 뭐인가 공동 창출을 하자는 의미에서 오늘 같은 행사가 준비가 됐고요. 관광 상품도 금년 중에 개발을 해서 관광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있는 기존처럼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남중권 전체로 확대돼 열린 비대면 수출 상담회. 코로나19 시대 지역 업체들의 판로 개척은 물론 지역 상생의 대표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조준욱입니다. 지난 주말 창원 진해신항에서 30대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부산 항운노동조합은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3일 낮 12시 20분쯤 창원시 진해구 남문동 신항국제물류센터에서 38살 김모 씨가 지게차 바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두고 부산 항운노조는 당시 사고 현장에 신호수 등 안전관리 책임자가 배치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안전모 등 안전장구가 없어 노동자들이 늘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50대 물류센터 직원이 몰던 42톤 지게차가 후진하면서 김 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국민의힘과 무소속 도의원들이 24일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LH 혁신 방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LH를 거의 해체 수준으로 분할하려는 구조 조정안은 지역 균형 발전 정책으로 탄생한 경남 혁신도시 죽이기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현재 방식으로 구조 조정이 되면 LH는 공기업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며 각종 공익사업과 지방세수가 중단된 지역의 균형 발전 정책에 역행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4일 경남도 의회를 찾아 원전업체가 많은 창원을 언급하며 한국과 미국이 소형 모듈 원자로 분야 협력에 합의한 것은 매우 역사적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앞으로 한미가 소형 모듈 원자로와 관련해 국내외에서 협력하면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상남도의 부울경 메가시티는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의 대선 행보와 관련한 지역 조직 구성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경남에 방문해 보니 많은 분이 함께해 주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매우 고무되고 희망적인 느낌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창원해경이 지난 주말 저녁 바다에 빠진 50대 남성을 구조했습니다. 지난 23일 오후 11시쯤 창원시 진해구 장천항 앞바다에서 술을 먹고 이동하다 중심을 잃고 물에 빠진 50대 A씨를 해경이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A씨는 다행히 주변을 순찰하던 진해파출소 해경이 곧바로 구조하면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1월부터 경남에서 세 번째로 창원 함안간 대중교통 광역 환승 할인제가 시행됩니다. 광역 환승 할인제는
창원시와 함안군을 통행할 때 30분 내에 다른 버스로 환승하면 버스 요금에서 1,450원을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 경남도는 광역 환승제가 도입되면서 창원과 함안으로 오가는 이용자들이 월 약 6만 3,800원의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혁신형 SMR, 이른바 소형 모듈 원자로 개발 설명회가 24일 창원 두산중공업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허성무 창원시장과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K뉴딜 본부장, 기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서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개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는 원자로와 증기 발생기, 냉각 펌프 등을 하나로 결합한 원자로로 수소 생산과 해수 담수화 등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함안군의 공무원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 결과 의심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함안군은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30일까지 7급 이상 공무원과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 투기 특별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사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7급 이상 공무원과 사업추진 부서 담당 그리고 배우자 등 69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경남농협이 24일 양산과 거창에서 2021년 농업인 행복버스를 시작했습니다. 농업인 행복버스 사업은 농촌 지역에 찾아가 장수 사진을 찍어주고 시력 검사를 해 돋보기를 지원하는 등 복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 지역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경남농협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사업을 중단했지만 올해부터 다시 관내 14개 농협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농업인 행복버스는 2019년까지 64차례 3만 6천여 명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국내 최초의 어린이 미각 도서관인 꿈이랑 도서관이 통영에 문을 열었습니다. 통영시는 20억 원을 들여 옛 통영시립산 양도서관을 다양한 먹거리 오감 체험과 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미각 도서관은 통영 향토 음식 만들기와 세계 요리 여행 등 미각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작은 학교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해 경남 18개 교육지원청의 TF팀이 운영됩니다. TF팀은 학생 수 60명 이하 초등학교 교원과 교육지원청 업무 담당자로 구성되며 작은 학교 현황을 공유하고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또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꾸려나갈 계획입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지난해 1월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작은 학교 활성화를 추진해 왔습니다. 김해 대청계곡 누리길 연장 사업을 놓고 김해시와 환경단체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해양산 환경운동연합은 용지봉과 대청계곡은 멸종위기종 동식물이 서식하는 공간으로 환경을 보호를 위해 사업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이 사업은 산림청 양산구규림관리소와 거쳐야 하는 협의도 진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해시는 환경단체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지역민들의 요청이 지속되는 만큼 자연훼손을 최소화해 누리길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몽골과 고비 사막발 황사가 또 들이닥쳤습니다. 외출할 땐 보건 마스크 꼭 쓰셔야 하는데요. 안 쓸 경우 미세먼지가 코와 기도에서 여과되지 않고 호흡기에 영향을 주고 암도 유발한다고 합니다. 외출 후엔 식염수로 코안을 씻어주면 좋은데요. 또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금속의 혈중 농도를 낮추고 소변을 통해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